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 바로 파도 치는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백상현 작가의 글에서 시작된 생각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평온함보다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는 삶이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 어쩌면 좀 역설적인 관점이죠.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 같아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잔잔한 호수 같은 삶, 그런 평온한 삶을 바라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자료는 오히려 막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가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든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길을 잃어도 당신이었다라는 책의 인용구에서 출발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어려움을 그냥 견뎌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 그 안에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네,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아름다움, 또 성장의 가능성, 이런 걸 발견하자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고난 속의 아름다움이라.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격동 속에서 더 깊은 매력을 느낄까요? 정말로 고난이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백상현 작가의 통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당신의 경험이나 생각들 이런 걸 좀 비춰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네, 저도 기대됩니다. 시작부터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나와요. 파도 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잔잔한 물살보다는 파도 치는 바다가 아름답습니다. 와, 강렬하네요. 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먹구름이 아름답습니다. 상당히 센 주장이죠. 이 말을 딱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바로 그렇지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시던가요? 아니면 정말 그럴까? 이런 의문이 드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후자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파도나 먹구름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뭐랄까 좀 낯설게 느껴지기로 했고요. 그렇죠. 저도 약간 그랬어요. 자료는 이렇게 거친 바다나 먹구름 같은 강렬한 자연 현상들, 이걸 잔잔한 물이나 깃털구름하고 딱 대조를 시키면서 이 전자의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 평온함이나 안정감 대신 이런 격렬함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게 핵심 질문일 수 있겠네요. 이 관점이 혹시 좀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으셨어요? 모든 고통이 다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쵸? 아, 네, 맞아요.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고난을 다 미화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 글이 주목하는 건 제 생각에는 정체의 위험성인 것 같아요. 정체요? 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이런 비유를 쓰잖아요. 변화 없이 그냥 안온함만 추구하는 상태. 이게 오히려 삶의 활력을 잃게 하고 뭐랄까 무감각이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보내는 거죠. 편안함에 너무 안주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도전과 실현 속에서 단련되고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왜 오랜 세월 거센 파도와 바람에 맞서서 깎이고 다듬어진 절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장엄한 풍경. 네네. 상상이 되네요. 그런 아름다움은 평온함 속에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종류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 삶에 닥쳐오는 파도를 그냥 단순히 고통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쩌면 당신이라는 존재를 더 깊고 입체적으로 빚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정체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이 확 와닿네요. 변화없는 편안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관점.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당연하죠. 막 고통스러운 파도를 겪고 있을 때 이것이 나를 아름답게 조각하는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렇게 초연한 자세를 갖기는 쉽지 않죠. 이 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이렇게 단언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스승이다. 네, 온실 속 화초처럼 그냥 순탄하게만 자란 사람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기 좀 어렵고 또 자기가 누리는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깨닫기 힘들 수 있다. 이런 통찰인 거죠. 거친 파도를 직접 헤쳐나가 본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잔잔한 바다의 고마움도 알게 되고 뭐랄까 삶의 여러 이면을 이해하는 깊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그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가치를 막 절실히 깨달았던 그런 경험이요? 네.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건강을 잃고 나서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거나 아니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진정한 소통이 중요하구나 뭐 이런 걸 깨닫는 것처럼요. 맞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파도가 삶의 깊이를 더해준다는 설명이 그래서 좀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바로 그 깊이가 성숙으로 이어진다고 이 글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아까 그 먹구름 낀 하늘 비유랑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네, 항상 맑고 쾌청한 하늘만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때로는 막 폭풍우를 예고하는 짙은 먹구름 낀 하늘이 더 장엄하고 강렬한 인상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인식하고 감사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네요. 빛의 소중함. 마찬가지로 삶의 고난이라는 그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전에 미처 몰랐던 평범한 일상의 축복들, 뭐 예를 들면 따뜻한 식사 한 끼, 가족의 미소, 친구랑 그냥 수다 떠는 거, 이런 것들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어려움 속에서는 정말 더없이 소중한 보물처럼 느껴지는 경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는 그 먹구름은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아, 언젠가는 거치고 그 뒤에는 더 밝고 찬란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파도가 바위를 계속 때려서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고 매끄럽게 만드는 비유도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강력한 이미지인데요. 네, 그쵸. 시련이라는 파도가 우리의 좀 미숙하고 거친 부분들, 예를 들면 내 안에 숨어있던 어떤 교만함이나 이기심, 혹은 뭐 쉽게 포기하는 나약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깎고 다듬어준다는 설명으로 이어지죠. 네, 맞아요. 처음에는 막 부서지는 것처럼 아프겠지만 그 과정을 인내하고 통과하면 결국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이 다듬어지는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부분이 핵심적인 것 같아요. 신뢰요? 네, 자료에서 그 과정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유하잖아요. 삶의 파도는 예고 없이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크기로 밀려오죠. 당황스럽고 두려운 게 당연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러니까 깊은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요. 아, 나무의 뿌리 비유. 네,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각자에게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뭐 굳건한 신념이나 가치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내가 삶에서 추구하는 어떤 의미와 목적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나를 지탱해주는 것들. 그렇죠. 이런 내면의 단단한 뿌리 또는 나를 지탱해주는 외부의 지지 기반이 있다면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결국에는 그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설 수 있다. 이런 깊은 믿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서 폭풍을 견디게 해주는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 하고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 깊은 뿌리. 아,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네요. 그런데 때로는 그 뿌리마저 흔들릴 만큼 정말 거센 파도를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아, 물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의 진짜 모습, 어떤 잠재력이 드러난다고 이 글은 이야기해요. 잠재력이요? 네. 평온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또 어떤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미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어려움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이걸 잘 보여주죠. 아,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진짜 스스로도 몰랐던 내면의 힘이나 회복 탄력성 같은 걸 발견하고 놀라는 경험. 혹시 당신에게도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글쎄요. 돌이켜보면 와, 내가 이걸 어떻게 해냈지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네.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요. 하지만 동시에 혼자 힘으로는 정말 도저히 불가능했을 거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들어요. 바로 그 지점이죠. 거기서 함께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아, 함께. 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파도 앞에서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자료는 강조하고 있어요. 서로 손을 꽉 붙잡아주고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또 지쳤을 때 등을 토닥여주는 그런 격려와 연대의 손길, 이게 우리를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온yo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경험,
이런 건 도움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기억이 되고 깊은 위로가 되잖아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내 곁에 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얻게 되죠. 이게 바로 공동체가 가진 치유와 회복의 힘인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아, 정말 중요하죠. 그렇게 위기의 순간을 함께 넘기고 나면 이전에 느끼던 그런 평온함과는 좀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 찾아온다고 묘사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이 더 맑고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지듯이 말이죠. 네, 그게 바로 성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성찰의 시간. 네,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겪어낸 후에 찾아오는 그 깊은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지나온 시간을 차분히 돌아볼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내가 뭘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뭘 배우고 느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되새겨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경험을 넘어서 지혜를 얻게 된다고 이 글은 말하고 있어요. 아, 경험이 지혜로 승화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단순히 시련을 겪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 삶의 자양분으로 만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고난의 경험은 우리를 단련시키죠. 그리고 다음에 비슷한 파도가 찾아왔을 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뭐랄까 내공을 길러주는 거예요. 아, 내공. 네, 마치 예방주사처럼요. 한 번 겪어본 어려움은 다음번 어려움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셈이죠.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당신이 혹시 힘겨운 파도를 겪고 있다면 좌절하기보다는 이 과정을 잘 헤쳐나가기를,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길 바라는 그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파도는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게 아니라 지혜라는 아주 값진 선물을 남겨준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결론에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도달하는 지점이 뭐냐면 바로 파도치는 삶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삶이라는 선언이에요. 살아있는 삶. 네, 잔잔하고 변화없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때로는 부딪히고 깨지면서도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삶, 이야말로 생명력 넘치는 진짜 삶이라는 거죠. 당신의 삶에 파도가 있다는 건 당신이 멈춰있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거는요, 삶의 불가피한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제안하는 거죠. 능동적인 자세? 네, 파도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그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파도와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라고 권해요. 춤을 춰라. 네, 마치 서핑을 하듯이 파도의 힘에 막 저항하기보다는 그 흐름을 타고 균형을 잡으면서 나아가는 법을 익혀라.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아, 서핑처럼? 네, 이렇게 파도의 역동성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삶의 일부이자 에너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파도치는 삶 자체를 고통이 아닌 축복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 이런 깊은 통찰인 거죠.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은 완벽한 평온함이 아니라 이처럼 도전과 응전, 또 긴장과 이완이 공존하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 이런 메시지로 이 글은 마무리됩니다. 파도와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라. 와, 정말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백상현 작가의 글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 그러니까 파도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고 강인하며 아름답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일 수 있다는 성찰을 나눠봤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에 인용될 로마서 구절도 있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 말씀도 결국 같은 맥락의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난이 인내심을 키우고 그 인내가 단련된 성품을 만들고 그 성품이 결국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진다는 그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모든 통찰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는 어떤 울림을 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삶의 파도를 그저 견뎌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그 파도가 당신의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그냥 반응하는 걸 넘어서서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의식적으로 어떤 종류의 의미 있는 도전 또는 아름다운 파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스스로 파도를 만들어간다. 네. 당신의 삶이라는 그 바다에 당신은 어떤 파도를 일으키고 또 어떤 춤을 추고 싶으신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당신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사위의 여장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에 불어오는 파도 속에서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